네, 저는 생체 기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할 베이스랩 이열국입니다. 네, 발표 순서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퍼지 시그니처, 퍼지키 기반 방식, 그리고 쇼텀 키 기반 방식,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에서 사이버 공격 등의 뭐 위험을 이제 막고 뭐 그런 위험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IoT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을 때 이제 제대로 된 뭐 IoT 기기나 사용자에서 트랜잭션을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IoT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한 이제 생체인식 기반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서명 방식의 이제 특징으로는 보안성이 높고 실용적인 서명 방식, 그리고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개인키로 사용하는 방식, 사용하고 또 그 생체 정보 중에 뭐 지문이나 얼굴 등 그런 생체 정보가 사람마다 이제 유니크하기 때문에 거래를 생성자가 실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에는 일단 퍼지 시그니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퍼지 데이터를 암호키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기존 디지털 서명 기술에서는 이제 생체 데이터가 아닌 고정된 디지털 데이터로만 암호키가 사용 가능한데, 퍼지 시그니처 기술 사용하면 이제 생체 정보를 암호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이오메트릭 시그니처라고 명명을 하고, 생체 정보를 사용자의 개인키로 사용하는 생체인식 기반 PK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또 PBI라고 이제 레퍼런스 논문이 있어? 따로 뒤에 레퍼런스는 없었어요. 아니 제가 첫 번째 데이터 바이오메트릭 시그니처의 오리진이 있을 거예요. 연구 결과.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논문에 레퍼런스 달렸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안 달려 있었어? 논문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일단 이 논문에서 최초로 이거를 소개한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퍼블릭 바이오메트릭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제 PBI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지 시그니처의 이제 구조는 이제 그림과 같는데요. PBI에는 이제 PKI 외에 또 BCA와 저장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 이 구성의 이제 순서로는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BCA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생체 정보 X 값을 이제 획득을 하고, 이제 GENX라는 함수는 생체 정보 X로부터 퍼블릭 템플릿을 이제 얻습니다. 또 BCA는 퍼블릭 템플릿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PTC라는 이제 인증을 발행을 하고요. 또 BCA는 저장소에 PTC를 등록하고 퍼블리시하는 네,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고요. 또 BCA는 뭐 사용자 아이디, 만료일 등의 정보에 이제 BCA의 디지털 서명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등록이야 저게 지금? 네. 인기 생성하는 방법이야? 네, 등록이 첫 번째 단계. 저기 플로우 상에서는 네. 저거 전체가 다 등록이야? 아니네. 저기 플로우 상에서는 어느 거야? 1-1 A 네. 저기 1-A 여기 1 하고 1-B가 여기까지. 퍼블릭 템플릿을 얻어서 레포지토리에 PTC를 등록한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서명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생체 정보 이제 X 프라임으로부터 생체 서명 시그마와 일반 텍스트 M을 이제 생성을 하고, 서명자는 서명 검증자에게 M과 시그마
값을 이제 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데, 검증자는 이제 아까 레퍼지토리에서 서명자의 PTC를 취득하고 PTC에 첨부된 BCA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증자는 이제 PTC에 포함된 서명의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X 값과 기존 이제 등록된 X 프라임 값을 비교한 후에 그 값의 오차가 일정한 인계값을 미만이면 이제 검증이 성공되어서 사용자가 이제 서명인과 동일인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임계가 이상이 되면은 값이 틀리다고 이제 검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퍼지 시그니처의 특징은 또 PBI에서 사용자의 개인키를 이제 기기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좀 위조할 위험이 좀 감소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BI를 통한 좀 안전한 플랫폼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퍼지 시그니처를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을 했을 때 퍼지키 기반 서명 방식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퍼지 시그니처 기술을 블록체인 트랜잭션 생성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트랜잭션 생성 후 사용자가 자신의 이제 생체 정보를 IoT 기기에 입력하고 생체 인식 서명이 트랜잭션에 첨부됩니다. 검증자는 이제 PTC로 생체 인식 서명을 검증하게 되고요. 검증자는 이제 적절한 사용자가 거래를 만드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 키 도용에 대한 유변조 위험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퍼지키 기반 기술의 또 구조인데요. 아까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은 앞과 동일하고 이제 이전 거래를 통한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의 이제 발행에서는 이제 오너 1에 있는 값을 통해서 오너 2로의 거래가 생성됩니다. 이 뒤에 그 2단계 이후에 또 이제 트랜잭션 제너레이션에서는 오너 2 같은 경우에는 오너 3의 PTC와 해시값 H를 포함하는 새로운 트랜잭션을 생성하게 되고 오너 2의 생체 인식 서명값 이제 파일을 트랜잭션에 첨부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검증자는 이전 트랜잭션에서 오너 2의 PTC 만료인을 확인하고 BCA 공개키를 이용하여 오너 2의 PTC를 확인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퍼지 시그니처처럼 이제 생체 인식 정보 X와 기존에 있던 X 프라임 값을 비교하여서 또 진짜 사용자가 맞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런 퍼지키 기반의 검증의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체 정보는 사용자의 개인키로 이제 이용이 되고 개인키가 몸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정보를 쓰기 때문에 키 도용을 방지하고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지 시그니처의 각 등록에 대해 다른 PTC를 생성하기 때문에 개인키가 노출되면 PKI 공개키 인증서 동일한 방식으로 PTC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이건 트랜잭션 생성할 때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성에는 좋지만 블록체인 사용 적합성에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방식이 쇼텀키 기반 서명 방식이고요. IoT 기기에서 개인키와 공개키로 구성된 쇼텀 키를 쌍으로 생성하고 사용자는 생체 인식 서명 쇼텀 공개키를 첨부하여 이제 쇼텀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에서 디지털 서명을 위해서 쇼텀 개인키를 사용하고요. 이제 트랜잭션 검증을 위한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BCA 공개키로 PTC를 발행 후에 검증을 하게 되고 PTC로 또 SPKC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PKC로 쇼텀 서명을 검증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쇼텀 키 기반 서명 방식의 이제 구조도고요. 아까 이제 점점 좀 단계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1, 2단계 같은 경우는 앞에 퍼즈키 기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쇼텀 키를 등록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IoT 기기에는 쇼텀 개인키 SK와 PK 쌍으로 생성이 되고 오너2는 쇼텀 공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 X 프라임을 입력해서 이제 생체 서명 시그마 값을 생성하게 되고요. IoT 기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SPKC를 입수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 단계에서 오너2는 이제 오너3의 PTC 값과 해시 값을 통한 트랜잭션을 새로 생성하게 되고 새로운 트랜잭션에서 SPKC와 쇼텀 시그니처 람다를 첨부해서 새로운 트랜잭션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발행된 트랜잭션을 다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아까와 같이 기존에 이제 받은 X 값과 기존의 생체 정보 X 프라임 사이를 이제 또 계산해서 오차를 검증하고 진짜 사용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너2는 뭐, 오너3는 뭐? 오너2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처음 유저를 뜻하고요.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에서 이제 오너2, 오너3의 새로운 트랜잭션을 이제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트랜잭션에 연결고리가 생겨? 시그니처를 하는데? 연결고리요? 왜 뉴 트랜잭션에서 오너2의 시그니처를 필요하지? 왜일까? 오너2의 생체 정보를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트랜잭션을 2개 날린다는 거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너2, 3가 사람이 다른 거야? 확실히? 다른 사람이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각각 역할은 뭐야? 그러니까 두 트랜잭션에 대해서 각 사람의 이제 생체 정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왜 2 트랜잭션? 여기서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행이 되니까 그 PCT 그림만 쳐 앞으로 가서 거기서 오너2, 3의 개념이 있었다? 거기. 여기에 퍼지키요. 여기서도 이렇게 오너3로 이게 연결이 되네. 얘는 또 오너2는 오너1의 시그니처를 트랜잭션에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이렇게 트랜잭션이 발행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오너2가 오너1의 시그니처를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안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 시그니처 어떻게 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값을 가져온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제가 네. 구체적으로 알아서 다 알려줘. 알겠습니다. 재밌네. 어디까지였지? 뭔가 보는 것 같다잉. 너무 보는 것 같다잉. 그래서 이제 쇼텀 키 기반의 이제 시그니처의 특징은 IoT 기기에 이제 생체 인식은 IoT 기기에 개인 키를 저장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쇼텀 키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있고요. 공격자가 단기 개인 키를 훔쳐서 디지털 서명을
스푸핑할 위험이 있지만 기존 개인키 기반 서명 방식보다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oT 기기 스피킹이 뭐야? 해킹의 일종으로 전 알고 있는데 훔쳐본 디지털 서명으로 스푸핑 해킹한다는 게 뭐야? 디지털 서명 가짜로 서명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지? 당사자만이 서명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공격자가 다른 사람이 서명. 서명한다고 저는 훔쳤다고. 근데 이해를 왜 단기 개인 키를 훔치게 됐지? 이게 이거 쇼텀 개인키를 훔쳐야지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키를 해킹해서 스피핑할 위험이 생긴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IoT 기기가 블록체인을 생성할 때마다 사용자가 생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 적합성에 좀 더 생체 기반 방식보다는 빠른 속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기존 방식과 퍼즐키 기반, 쇼텀키 기반 이제 세 가지 사용 방식에 대한 비교인데요. 위협에 대한 비교이고 이제 위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악의적 사용자가 쇼텀 개인키에 해당하는 쇼텀 공개키 인증서 발급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키가 노출되는 경우, 디지털 서명 위조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위협 같은 경우에도 ABC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사용자가 악의적 사용자의 불법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각 목적에 따라서 생체 정보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지손가락 지문은 문서를 서명한 데 쓰고, 또 중지 지문은 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이제 각각 다른 생체 인식을 쓰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위협 같은 경우엔 쇼텀 공개키 인증서 생체 서명을 위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체 서명 자체를 위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와 악의적 사용자 간의 유착에 의한 공개키 인증서 발급하는 경우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가 일어났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키 노출하는 문제점인데요. 기존 이제 프라이빗 키 기반의 방법에서는 개인키가 IoT나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위조될 위험이 높고, 생체 정보 FKSS 같은 경우에는 생체 정보가 사용자 개인키에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키 노출에 대한 보안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쇼텀키 기반도 위조될 위험이 있지만 쇼텀 공개키 인증서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디지털 서명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트랜잭션의 디지털 서명 위조에서 디지털 서명 검증을 성공시키는 위협인데요. 이제 PKSS와 SKSS에서는 위조가 어려운 알고리즘을 택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생체 인식 기반 같은 경우에는 서명 위조가 애초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FKSS, 즉 생체 기반 서명 방식을 이제 권장하는 편입니다. 결론으로는요,
생체 인식 기반의 IoT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퍼즐키 방식, 시그니처 방식은 사용자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체 정보를 사용자의 개인키로 사용하고 높은 보안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쇼텀키 기반 방식은 또 보안성은 이제 생체 기반 인식보다 좀 떨어지지만 사용성이나 효율성에서 좀 더 높은 결과를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